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양도세입니다. 그죠? 264조. 예. 교재는 264페이지. 양도세, 그죠? 우리 양도세 하는 거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억에 샀다가, 그죠?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 예? 예. 뭐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면은, 요게 뭐죠? 취득가액. 그죠? 요 우리가 사왔잖아. 그죠? 샀는 가액. 1억 5천에 팔았죠. 그죠? 요걸 뭐라 하죠? 양도가액. 양도가액. 그죠? 가격 해도 되는데 뭐 저는 가액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차익이 얼마 생겼죠? 5천. 요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그죠? 요게 양도세입니다. 그죠? 예.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차익 부분. 요 차익에 대해서 세금.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양도 차익, 여기 세금 내는데, 우리가 취득할 때 여기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취득 시에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다. 만약에 팔 때도 또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취득할 때 비용, 그죠? 뭐 수수료 같은 거, 뭐 간단히 생각하세요. 팔 때 뭐 수수료,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샀다가 팔기 전까지 요 보유 단계에 보유하면서 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보유 시에 비용하면 수리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 그죠? 뭐 건물 같은 거 수리했다. 그럼 이런 비용이 이렇게 살 때 비용이 들어가고 보유 시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팔 때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비용들 어떻게 하죠? 그럼 양도 차익 얼마일까요? 예? 양도 차익이? 예, 1,000만 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다 빼준다. 그죠? 요것도 공제해주고, 요것도 공제해주고, 요것도 공제해줍니다. 요런 비용들 다 빼주고 나면은, 그러면 5천만 원이고 얼마죠? 1,000만 원 되잖아. 그죠? 그러니 결국 요 비용 빼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취득 시의 비용도 공제해주고, 보유 시의 비용도 공제해주고, 양도 시 비용도 공제해준다. 알겠죠? 예, 그거 이제 1,000만 원에 요거 세금 내세요. 알겠죠? 그럼 자, 보세요. 요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1억 5천에다가 이거 다 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취득 가액에다가 이걸 전부 공제한 거. 그죠? 이걸 다 뺀 게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양도 가액에서 요 취득 가액도 빼고 비용도 빼고 요 비용 빼고 비용 다 뺀 거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요거는 취득 시의 비용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낼 때는 요걸 취득 가액에 포함해 버립니다. 알겠죠? 요거는 양도 시의 비용, 양도비라 이랍니다. 양도비. 근데 요 말이 조금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보유 시의 비용을 우리는 표현을 뭐라 하죠? 예, 아시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자본적 지출. 좀 돈이 많이 들어간 걸 우리는 이 자산원가에 포함한 걸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말 나오면은 보유 시의 비용이다. 그죠? 보유 시의 비용을 자본 지출을 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요 1,000만 원은 양도가액에다가 요거 합한 취득가액 빼고 요거 빼고 자본 지출 빼고 양도비 뺀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라는 걸 이러고 합니다. 그죠? 양도가액에서 여기다가 제가 여기 적을게요. 그럼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요거 뺐잖아. 그죠? 요거 빼고 요거 뺀다. 그죠? 여기 뭐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빼고
또 요거 또 빼잖아요. 요거. 뭐죠? 양도비. 그렇죠. 이거까지 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이 빼는 요 차액을 뭐라 한다? 양도 차익이라 합니다. 아셨죠? 그죠? 양도 차익. 이걸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요걸 이렇게 갈로 만들어 보면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이 갈로 속을 우리가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알았죠? 그죠? 양도차익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인데 우리 이제 법에서는 그죠?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알겠죠?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를 해줍니다. 물가는 매년 올라가죠. 오래 보유했다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모순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물가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걸 우리가 1년 기준 잡고 그죠? 평균 3%씩 물가가 올라갔다가 보고 요걸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일 경우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은 공제, 또 4년 이상, 5년 이상 공제해 줍니다. 그럼 1년에 3%니까 4년에 몇 프로 공제해 주겠죠? 12%. 5년 이상 보유하면은 15%. 그죠? 1년에 3%씩이니까 이래가 10년까지 해줍니다. 최장 10년까지. 그럼 6년 보유했으면 몇 프로? 18%. 7년 보유했으면은 21%. 8년 이상 보유하면은 24%. 9년은 27%. 10년 이상은 30%. 알겠죠? 1년에 3%씩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만 3년이면은 3%면 얼마죠? 9죠? 9를 안 하고 요거는 1년은 첫째는 10% 해줍니다. 요거만 10%. 그 다음 전부 3배. 알겠죠? 1년에 3배씩입니다. 이걸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이랍니다. 요걸, 요 양도 차익에다가 요렇게. 이걸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래 부르죠. 그죠? 요렇게. 나중에 줄여서 그래, 그냥. 장특, 이렇게 할 겁니다. 맞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죠? 요걸 공제해주고 나면은,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주고 난 걸 이제 요거 이름을 이제 요래 좀, 그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걸 이제 양도소득이다. 이래 부릅니다. 양도소득. 그리고 모든 우리가 양도자산마다 250만원 공제해 줍니다. 250만원씩. 그걸 우리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이랍니다. 기본공제. 그래서 요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알겠죠? 그죠? 요건 250만원. 예. 요렇게 이제 요걸 공제해 주고 나면은 이제 과표가 나옵니다. 과세표준. 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요것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그죠? 이렇게. 그럼 방금 이제 우리 했으니까 요거는 3년 이상 보유하면은 1년에 3%씩. 알겠죠? 요거는 얼마나 그랬죠? 250만원. 예. 요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했다. 4년 이상, 5년 이상. 요래 하다가 최장 10년. 알겠죠? 예. 그 요거는 이제 12% 3배수이니까 그죠? 요거는 15% 하다가 요거는 30%. 요거는 몇 프로? 10%. 요래 해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이건 250만원씩. 알겠죠? 그 250만원 해주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250만원, 주식을 양도하면은 250만원인데 금년부터 새로 하나 해줍니다. 파생상품.
요것도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총 공제해 줄 수 있는 게 총 몇만입니까? 750만 원. 알겠죠? 요거 따로 해주니까. 부동산 등 해주고, 주식도 해주고, 파산 여러 해줍니다. 요건 1년 동안에, 요 1년 내에 해주니까 1년 내에 최대 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이 얼마죠? 750만 원이다. 이걸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기본 공제를 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죠? 중간에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우리 여기서, 그죠? 저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 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할까요? 기준시가로 할까요? 실거래가죠. 실제 거래가, 실제 양도가액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이죠. 이 보유시의 비용, 이것도 실제 지출액입니다. 양도시 비용도 실제 지출액입니다. 아시죠? 실지출액. 실거래가. 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는 거는 요거는 실거래가라 한다. 실거래가. 여기 실거래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기준시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국세청에서. 그럼 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가 있는데 요걸 항상 기준한다. 그죠? 요 기준시가는 아파트 기준하면 약 80%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다. 야,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걸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 요거 모를 때. 그죠? 취득가액 우리가 대부분 알겠지만 이걸 뭐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 모를까요? 모를 수 있는 경우가? 그렇죠. 뭐 오래전에 샀다. 그죠? 내가 안 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 100년 전에 샀다. 정빙자료도 없고, 그죠? 그게 뭐 영수증도 없고, 그죠? 알 수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 예. 그럼 이게, 예. 그럼 요거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요거 모를 때, 요걸 알 수가 없는 경우, 그죠? 요걸 알 수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뭘 한다? 기억 안 납니까? 예. 매매 사례 가격. 그 당시 매매 사례. 예? 다른 물건하고 유사가격이 있죠. 그죠? 매매 사례. 요것도 없으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 요것도 없으면은 환산가액. 요것도 없으면은 기준시가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뭘 한다? 매매 사례 가격. 요거는 감정가액. 요거는 환산가액. 요것도 없으면은 기준시가. 그 앞자를 따서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매, 황기. 아시죠? 매감, 황기. 시작. 매감, 황기. 그 매매 사례 없으면은 감정가액, 요것도 없으면 환산가액, 요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순서대로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요렇게 해라. 요거는 매매 사례, 요런 거는 그 매매 전후에 3개월 전후입니다. 환산.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이건 항상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정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 모를 때도 있습니까? 이거. 요거 모를 경우. 예? 이거는 모를 경우가 있겠죠. 그죠? 요건 오늘 팔았잖아. 오늘 팔았는데 이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팔았잖아. 오늘 팔고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오늘 팔았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거짓말 하는 경우. 내가 1억에 팔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는 5천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즉 말해서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 금액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이 물건이 한 10억쯤 될 텐데 이 사람 신고를 갖다가 뭐 1억에 했거나 했을 때 요걸 잘 의심이 돼야 한다. 그죠? 요런 경우에 요것도 또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요걸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부당신고. 그죠? 어떤 탈세 목적 이런 신고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사례 가격 알았죠? 없으면 뭘 한다? 감정 가격 없으면은 요게 빠져버립니다. 빠지고 뭐로 간다? 기준시가. 환산 안 합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기준시가. 그래서 요게 뭐다? 매매 사례 다음 뭐죠? 감정가액 그리고 바로 기준시가. 요거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바로 이렇게 매감기로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매감기.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나열을 시킨 것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요것도 한 3번 나왔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은 매감기로 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은 매감 환기로 한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틀린 거 찾아봐라. 거기 답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뭘 한다. 시작. 매감기.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은 매감 환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추가 깨보세요. 요거 우리가 만약에 그죠?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 가격 이런 걸 하는데 마지막 요걸 할게요. 이 기준 시가로 하게 되면은 기준 시가는 아까 우리가 실거래가의 약 몇 프로 그랬습니까? 8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요 기준 시가로. 요렇게. 같이 기준 시가로. 알겠죠? 예. 요것도 기준시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하는데 요거는 정할 수가 없더라. 그죠? 국세청에서 요걸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면 그냥 3% 공제해 줄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공제해 주고 나머지 자산인 경우에는 1% 공제해 주겠다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양도하는 자산이 부동산이면 몇 프로? 3%. 지상권,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해줍니다. 요건 이따 제가 과시대상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이랍니다.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한 번 더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기준시가를 하는 경우에 요거 해줍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알았죠? 그죠?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 부분, 요런 흐름,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양도소득세의 핵심. 요거만 알면은 이 세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요 장이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여기 이제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 그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뭐를 양도했을 때 그 세금을 과세할 거냐? 과세 대상. 이거는 모든 설명에 다 나오잖아. 그죠? 요 양도가 무슨 말이죠? 양도. 넘기준 거잖아. 그러면 양도했다고 전부 다 양도세가 과세되느냐? 요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은 모두 다 요 소득세, 요 세금이 부과되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고 무슨 세죠? 증여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넘어가는 건 무슨 세? 상속세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게 있다. 그죠? OX. 요거 하나. 다음에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 요거 양도소득. 그죠? 요 소득이 뭐냐? 양도가액과 양도취득가액의 차익이잖아. 여기 바로 양도차익, 과세표준. 그죠? 양도차익.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은 요게 세금, 양도세. 그런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집 한 채를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요거 세금 과세 안 하죠? 비과세. 그죠? 비과세잖아요. 과세 안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년이라 하는 거는 2년은 우리가 보유했던 기간이죠. 그죠?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세금 내야 되죠. 세금은 양도세는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 요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공부하는 이겁니다. 과세 대상이 뭔지 알아보고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양도의 개념이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양도 개념 요거 하고 요거는 양도 차익과 세율, 요거는 비과세 파트, 요거는 보유기간, 신고 납부하고 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요거 방금 우리 요거 했잖아. 그죠? 양도 차익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흐름. 자, 다시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세율. 그죠? 이렇게 흐름. 요거는 좀 머리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실거래가로 하는데, 요걸 알 수 없으면 뭘 한다? 매감, 환기. 요거 모를 때는 매감기. 요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 요거 한다. 그죠?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몇 프로? 3%, 7%, 1%. 알겠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에 몇 프로씩? 3%. 기본공제는 250만원. 그죠? 요게 차이.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게 요 파트다. 요거 하고. 그죠? 세율 이거 알아보면 되고. 과세대상, 소유권 이전. 요 되는 거, 요거죠? OX. 비과세. 요거는 취득일과 양도일.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그러고 나면은 신고 납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연결이 안 되고 하나하나 딱딱 끊칩니다. 하나하나씩. 그 과세 대상 알아보고, 요거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 양도소득 공부하는 건 요거다. 그죠?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과세 대상부터 한번 볼까요? 과세 대상, 요거. 알겠죠? 예, 과세 대상. 그럼 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책을 한번 볼까요? 교재 그 265페이지 나와 있죠? 예. 과세 대상 그 박스본 모두 몇 개입니까? 5개. 그죠? 자, 바로 오늘 금방만 안겨버립시다. 자, 과세 대상 첫째 뭐죠?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양도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면은 분양권 생각하면 됩니다. 분양권. 알겠죠? 입주권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양도해도 세금 내세요. 알겠죠? 다음 세 번째는 주식 요것도 세금 내라요. 주식. 그다음 네 번째는 요거는 이제 기타 자산 있죠. 기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파생상품. 요거 과세 대상. 제목만 다 암기하세요.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그죠? 요 5개. 알았죠? 그죠?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요거 과세 대상이구나. 법으로 딱 열거되어 있잖아. 그죠? 제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지금 파트, 벌써 공부하는 파트가 몇 파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시험 문제 6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 한 파트에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래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런 나오지는 않죠. 그죠? 어떨 때는 요 한 파트에 2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는 안 나오고. 그러니 여기 평균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면 한 문제. 그 과세에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예. 딱딱 끊어서 공부하면 쉽잖아. 그죠? 양도세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과세 대상 요거다. 알았다. 그죠? 요 과세 대상. 그럼 요걸 좀 구체적으로, 그죠? 부동산은 뭐 이거 다 알잖아. 토지 건물. 그죠? 예. 그 권리가 뭐고, 요거. 권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분양권, 입주권. 그죠? 그런데 요 권리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앞으로. 요걸 우리는 이래 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시작.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요 세 가지. 요거를 줄여서 뭐라죠? 시작. 지전등임. 이렇게. 아, 요거 양도하면은 세금 내야 되는구나. 알겠죠? 예. 그러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면은 이거 이제 이거는 쭉 법을 한 10개 한 6개 좀 됩니다. 그런데 뭐 자주 다는 안 나오고 요 정도 분양권, 입주권 이거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청약 예금 정서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청약 예금 정서 모두 6개인데 요 세 개는 잘 안 나옵니다. 간혹 한 번 정도 보면 되죠. 그죠? 요거는 주택 상환채권, 그 주택하고 바꿀 수 있는 사채 정서를 말합니다. 예, 사채. 토지 상환채권, 토지하고 바꿀 수 있는 사채. 공유 수면, 이 공유 수면 하면은 바다나 하천, 요거 매립권, 매립 면허권을 말합니다. 매립하면은 토지가 생기죠. 그죠? 그거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답니다. 요게 취득 권리다. 요거 하나. 자, 시작. 분양권, 입주권. 알았죠? 아, 이런 거구나. 요런 게 권리. 알겠죠? 권리고. 그럼 이제 주식 나왔잖아. 그죠? 뭐 주식하면 요 주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 있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요래 있는데, 보세요. 상장법인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그렇죠? 예. 상장법인은 뭐 한다?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근데 비상장은 뭐 한다? 과세. 그런데, 요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런데, 대주주가 양도하는 게 있죠. 그죠? 대주주. 뭐, 삼성이라면 이건희씨 있잖아. 그죠? 대주주. 현대, 뭐, 정몽주. 그죠? 정몽주 이런 분들. 대주주, 요 또는 장외거래.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 요런 거는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예, 다시. 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거래소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그 외에서 거래하는 이런 거는 불법 거래로 보고 뭐 한다? 과세하겠답니다. 예, 주식 끝났습니다. 다시. 상장법인은 뭐 한다?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상장법인은 비과세. 누구는 과세한다? 대주주. 또 한 사람. 장외거래. 과세.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 주식거래입니다. 주식거래. 끝났다. 그 다음, 기타 자산이 있죠. 그죠? 요 기타. 요 기타 하면은, 요거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특정 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리고 권리금, 영업권. 그리고 회원권. 이렇게, 예. 요 회원권 하면 여기 이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또 뭐 주식회사 주주들이 그 회사의 시설물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유리한 조건, 뭐 30% DC 이런 조건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우리 주주 회원권이라 합니다. 이런 것도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예, 과세. 예. 회원권 하면 뭐 골프 회원권 생각하세요. 알겠죠? 골프 회원, 아, 얘는 과세 대상이구나. 이런 걸 팔면은 세금 내라 이겁니다. 권리금, 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도 세금 낸다. 알겠죠? 예, 권리금 요건 항상 점포와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알겠죠? 영업권. 예. 권리금,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포는 요거를 양도 안 하고 권리금만 양도하면은 이것도 세금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이거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소득이죠? 양도소득이니까 항상 요 말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오면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함께요. 점포와 함께 양도는 영어권이고. 그 다음에 특정 주식과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나오는 이 내용은 거의 시험에 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 보세요. 요거 특정 주식과 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법인이 그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땅도 있답니다. 땅. 또 이 회사는 현금도 가지고 있고 은행 예금도 가지고 있다. 그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물과 땅과 현금과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쪽을 뭐라 하죠? 부동산. 그죠? 이쪽을 뭐라 하죠? 동산. 그잖아, 그죠? 이 전체 재산 중에서, 알겠죠? 요 부동산 부분이, 요 부동산이 요 전체 재산의 50%가 넘으면은 요래 표현합니다. 특정 법인, 요렇게. 요 부동산이 전체 재산 중에서 80% 이상이면은 80%. 그걸 뭐라 한다? 과다 법인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다시.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은 무슨 법인? 특정 법인. 80% 이상이면은 과다 법인. 알겠죠? 그죠? 요거는 부동산이 몇 프로? 50%. 요거는 몇 프로? 80% 이상. 요래 딱 정해놓고, 요 회사에, 요런 부동산이 50% 이상 회사에, 그죠? 이런 회사에, 그죠?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요거는 부동산, 요거는 주식, 부동산이 50% 넘는 회사에, 그 회사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죠. 그죠? 사장이잖아. 이 사람이 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요 주식을 50% 양도, 요 시점에 양도세를 과세하겠답니다. 요 시점. 예, 다시. 부동산 몇 프로? 50% 이상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몇 프로 양도할 때 50%. 이 50%는 3년 합산. 오늘부터 소급해가지고 3년 동안 누계가 50%입니다. 알겠죠? 3년 합산해서 50% 되는 시점에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자, 여기 특정 법인이고 과다 법인은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 몇 프로? 80% 그러잖아요. 요 80% 회사입니다. 80% 넘는 회사.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이잖아. 그죠? 이 회사가, 요 회사는 부동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관련 업이 뭐냐? 이겁니다. 골프장, 콘도, 뭐 스키장 이런 거. 알겠죠? 다시. 부동산이 80% 넘는 회사가 그 부동산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업을 하고 있으면 이 100% 부동산으로 보겠답니다. 부동산. 그럼 무조건 이것도 부동산, 다 부동산을 봐버리니까 주식을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부동산 양도니까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요거는 몇 프로일 때 과세한다 그랬죠? 50%. 요거는 1%라도 과세합니다. 1%. 한 주라도 과세한다요. 한 주. 왜? 100% 부동산을 보겠답니다. 알겠죠? 다시 부동산 몇 프로 있는 회사가 80% 이상 회사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잖아. 그죠? 부동산 관련 업이 뭐냐? 골프장, 콘도, 스키장, 휴양시설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전체를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뭐 1%든 2%든 한 주든 두 주를 양도하다. 요거는 주식으로 안 보고 뭐로 보죠? 부동산을 보겠답니다. 그래서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나올 수는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잘 보세요.
요 네 개가 모두 주식이죠. 주식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우리는 세법이 무슨 세법이죠? 부동산 세법.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왔죠. 그죠? 요거. 상장법인은 과세하고 비상장은 비과세다. 틀렸잖아. 그죠? 상장법인은 뭐하고?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인데 말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런 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새로 들어간 겁니다. 파생상품. 요 파생됐다. 그죠? 말도 파생,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잖아. 뭐 간단하게 이 파생상품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냐? 뭐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있잖아. 그죠? 코스닥 지수 있죠. 그죠? 뭐 1000포인트 있습니다. 요 지수 가지고 거래하는 거. 요거. 오늘이 며칠이죠? 예? 3월 30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오늘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죠? 3월 30일 날 갑과 을이 만약에 계약을 맺습니다. 요거 주가 지수를 거래를 하면서, 야, 요거 1,000원에 우리 사고 팔자. 딱 약정해버립니다. 1,000원 주고 1,000원에 사고 팔자. 요 거래를 이제 언제 종결되나 하면은 6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 날. 그날 보니까 이게 얼마 돼 있느냐? 800원 돼 있더랍니다. 우리는 미리 이제 거래하잖아. 그죠? 요 날 우리 거래할 때 1,000원에 거래하자. 이제, 그죠? 예. 하고 나서 요 날 와서 보니까 실제 800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말하면은 파는 사람, 을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1,000원에 사기로 했잖아. 팔기로 했잖아. 그죠? 근데 실제 얼마 돼 있죠? 800원 돼 있잖아. 800원짜리를 이 사람은 1,000원에 팔게 되니까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이익 보잖아. 그렇죠? 오늘 팔았으면 800원에 팔 걸 갖다가 1,0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 이익 받잖아. 800원에 사면 될 걸 이 사람은 1,000원에 샀으니까 200원 손해보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래입니다. 이 사람 이익 받잖아. 그죠? 이익 받는 거에서 5% 세금 내세요. 요게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요거는 세금이 요게 5% 원래 5%만 같이 한답니다. 세금 파생상품에 대해서 5%.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종류 정도는 몰라도 그냥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요리 이해하세요. 알겠죠? 아, 이런 거구나. 알겠죠? 그래 우리가 이제 오늘 현물 거래가 아니고 오늘 거래가 아니고 미래 얼마 될 거라 하는 걸 예측해가 미리 거래하는 거. 알겠죠? 이런 거 우리가 파생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운띠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럴지 모르잖아. 그죠? 아무도 모르, 이 도박입니다. 이거. 큰 도박이죠. 이거야. 이게 얼마 될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그렇잖아,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래 어떤 우리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가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동향이라든지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확률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죠? 우리 아무리 확률해도 로또 보고는 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잖아. 아마 연구하더라도, 그죠? 근데 아무튼 요런 게인데, 파생상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도박이 좀 큽니다. 주식도 상당한 그죠? 이것도 큰 거지만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파생상품 이게 굉장히 좀 정치가 큽니다, 파생상품은.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거 들어가서 꼭 보시고 나중에 투자 한번 해보시든지 그걸 하세요.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그냥 요 정도 알겠죠? 아, 요런 거구나. 5개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온다 보면 됩니다. 한 문제. 그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아닌 거. 그러면서 자 보세요. 요 지자가 무슨 지자죠? 지상권인데 지역권 이런데요. 지역권 아니잖아, 그죠? 여기 뭐라 그랬죠? 지상권, 전세권. 여기 등기된 임차권인데 요 등재 빼버립니다. 그냥 임차권 하면 틀리잖아. 등기된 것만 과세합니다. 그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된 것만 과세하고 요거는 물거이니까 등기 미등기 모두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죠? 요게 토지 건물이잖아, 그죠?
미등기 토지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과세하지. 몇 프로? 70%. 미등기로 하면 70%잖아. 그죠? 미등기, 등기 다 과세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만 과세한다? 등기된 것만. 알겠죠? 이런 거는 등기 자체가 필요 없잖아. 그죠? 등기를 안 한 거니까 뭐 관계없고. 아무튼 요런 거다. 그죠? 아까 영어권은 뭐라 그랬죠? 함께. 예, 알겠죠? 예. 그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요겁니다. 요거하고. 예, 핵심. 지, 전, 등, 임. 영어권 하면은 함께. 알겠죠? 점포 함께. 여기서 틀린 답이 잘 이렇게 만듭니다. 시험 문제에. 과시 대상에서. 아까 요 뭐라 그랬죠? 지역권. 틀리잖아. 그죠? 지상권 이제 지역권에 넣어. 등기대리 임차권인데 그냥 임차권 틀리잖아. 그죠? 요거 점포와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어권이랍니다. 틀리죠. 그죠?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아시죠? 그죠? 예, 여기 한 문제 나온다. 딱 보면 됩니다. 과세대상 끝났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 딱 파트 끝나고. 자, 두 번째 파트 가면 이제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죠? OX. 요거.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자, 이리 올까요? 보세요. 이리 오세요. 양도가 되는, 양도의, 그죠? 개념에 양도가 되는 거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양도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 우리가 양도라 하는 것은 그죠? 대가를 받는 겁니다. 대가. 양도라 팔았다는 건 대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실상 유상 이전이 양도라면은 그 양도가 아닌 거는 그러면 형식상이잖아. 그죠? 형식상, 유상이 아니면 뭐죠? 무상.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종류를 좀 기억해야 되죠. 그죠?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무상하면은 뭐가 있죠? 예? 상속, 정려, 무상. 이거는 양도 아니다. 그죠? 양도 아닌 거. 요쪽은 양도인 거. 알겠죠? 형식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해왔던 게 뭐죠? 형식. 환지 있잖아. 그죠? 환지. 예. 내 땅을 갖다가 그대 돌려받았잖아. 지목만 바뀌어가지고. 그죠? 환지 나오면은 따라 나옵니다. 뭐죠? 채비지. 두 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요걸 분할했습니다. 형식상이잖아. 그죠? 공유물 분할. 알겠죠? 예. 그리고 양도담보.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뭐라 했죠? 시작. 상속, 정려, 환지, 채비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여기 무슨 말이죠? 담보쪽 넘긴 거잖아. 잠깐 넘겨놓은 겁니다. 그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을이 그죠? 당신 신용 없어 나는 못 믿겠다. 돈 못 빌려주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그거 내한테 넘기도 소유권. 당신 땅을 내한테 넘겨주면 요거 담보로 내가 잡고 돈 빌려줄게 이랍니다. 확실하잖아. 그죠? 이거는 이 사람 하는 게 땅 보고 하는 거니까. 그죠? 사람 뭐 신용이 든 관계 없잖아. 그죠? 이거 안 갚으면 이거 내 거 되잖아. 그죠? 이거는 돈 얼마나 빌려줘도 되죠. 요런 경우, 그죠? 요 소유권 이전하면서 요걸 갚아주면은 다시 넘겨줄게 이러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환매 등기라 이랍니다. 다시 매매하는 거. 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양도잖아. 이 사람 취득 맞죠? 그런데 이거는 잠깐 맡겨놓은 거지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양도세 과세하면 안 되겠죠? 취득세 과세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양도담보. 알겠죠? 담보조로 양도한 거.
돈 빌리면서. 이걸 양도세 가서 하면 안 되지. 잠깐 맡기나 한 건데. 그 담보인데. 그 요거 이해되죠? 그죠? 자, 암기합시다. 시작. 상속 정려 또 환지 채비지 공인을 분할 양도 담보. 그 이런 걸 자꾸 이제 몇 번 머릿속에 자꾸 이래 반복하면서 자꾸 익혀서 암기를 다 하락하는 건 아니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문제가 딱 나오면은 아하 요거 아니다. 기다. 이렇게 딱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양도인 거 이거 하면은 대표가 뭐죠? 매매. 팔았다. 당연히 양도잖아. 그죠? 우리가 이거죠. 그죠? 매매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수용, 매수, 대부합. 요거 암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요거 우리 암기할 때, 그죠? 요렇게 앞자를 따서 매수, 대부합. 시작. 매수, 대부합. 이렇게. 수는 뭐죠? 수용, 대는 대물변제, 부는 부담부 정려, 합은 합의해제. 끝났다. 그죠? 이것도 한 문제. 나오면 이런. 다음 중 양도의 개념을 열거했는데 양도가 아닌 거 어느 거냐? 양도인 거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요거 4개, 요거 1개, 요거 4개, 요거 1개 딱 집어여가지고 찾아봐라. 이겁니다. 알겠죠? 네, 시험 이거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근데 이게 양도세에서 답 찾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이게.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죠? 뭐 답 찾는 건 안 어렵잖아. 그죠? 예. 아무튼, 요게 양도 개념이다. 그 뜻은 뭐, 자, 보세요. 수용 이건 다 알잖아. 그죠? 내 땅이 있었는데, 땅이 도로에 들어갔습니다. 땅이 들어갔잖아. 그죠? 요거 들어갔습니다. 보상금 받았죠? 요 보상금 받았습니다. 요 보상금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내가 팔았는 건 아니지만 판매로 뭐 한다?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매가 양도인데, 요런 거는 말하면은 양도로 뭐 한다?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예, 그래 하는 게 수용, 대물변제, 부담부정려, 합의해제. 아, 수용은 돈을 받았으니까 팔았는 걸 본다. 알겠죠? 예, 팔았는 걸 보겠답니다. 대물변제 그랬잖아. 그죠? 내가 빚이 은행에 돈을 좀 빌렸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요걸 갚아줬습니다. 부동산을 갚았다. 그죠? 갚은 걸 뭐라 하죠? 변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그건 무슨 변제? 대물변제. 그죠? 이거 대물변제. 이거 대물변제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배우자에게 만약에 부부 사이에 그죠? 이혼을 하면서 이 남편이 배우자에게 자기 소유의 건물 1억짜리를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넘겨줍니다. 남편이 배우자한테 1억짜리 집을 소유권 넘겨줬다. 그죠? 위자료조로 넘겨줬습니다. 요 1억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과세합니다.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요거 팔아는 걸 보겠다 이거죠. 그죠? 이 사람이 부부간에 팔한 거. 우리, 이상한데, 그죠? 부부간의 매매. 그렇잖아. 그죠? 부부간의 양도, 요 양도는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정여잖아. 그죠? 정여. 부자간에도 요거는 정상거래 아니죠? 정여로 간주합니다. 정여 간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하죠? 이혼하잖아. 이혼하면 그냥 남남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합니다. 양도. 알았죠? 이혼하니까. 이혼 위자료. 요런 거. 이게 대물변제. 그래서 대물변제 하면은 이게 뭐 대표가 위자료 나옵니다. 위자료, 뭐 조세, 이렇게. 채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위자료 쪽으로 넘겨줬는데, 그죠?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 안 줘서 배우자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 남편 재산 내한테 좀 나눠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그죠? 재산 분할 청구권 소를 냈습니다. 청구.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남편 소유의 집을 배우자가 넘겨받았습니다. 요거는 양도세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죠? 이 사람이 법원에 청구했잖아. 그죠? 이거 남편 재산 내한테 나도 권리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남편 재산을 나나 판결로 받은 거는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공유물 분할 이걸로 본다 이거죠. 알겠죠? 그 청구권 행사. 우리가 재산 분할 청구권 이렇게 나온다. 그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잖아. 그죠? 이런 청구권 행사로 돌려받는 거. 이거는 두 사람 공동 소유, 그죠? 재산을 나누어 받은 겁니다. 이걸 뭐로 본다? 공유물 분할로 봅니다. 이거는 두 사람 자기 거 아니잖아. 내 거 내가 찾아간 건데 뭐. 그래서 이 사람 중에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 안 한다. 이럽니다. 알았죠? 하나 더 볼까요? 부담부 정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형이, 그죠? 요 부담부 정려, 요거는 뭐, 요런 겁니다. 형이, 그죠? 형이 부자, 동생은 좀 뭐 어렵게 산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형이 동생한테, 그죠? 건물 5억짜리를, 이거 니 해라. 정리합니다. 형이 동생한테. 응? 정리했잖아. 그죠? 정리할 수 있죠. 형제가이니까. 뭐 잘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했습니다. 그죠? 형이 동생한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 건물을 옛날에 그죠?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 좀 빌리 썼습니다. 돈을 좀 빌리 생겼었다. 그죠? 차입금이 예를 들어 3억 있답니다. 3억. 요 속에는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한테 뭐라 하겠죠? 동생 네가 요거 갚아줘라 하겠죠. 그죠? 동생 네가 요 채무 3억은 동생 네가 갚아주고 5억짜리 건물 요거 네 해라 이러겠죠. 알겠죠? 요거 그러니 결국은 뭐죠? 채무를 부담시켰죠. 채무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뭐 한 거죠? 정의한 거잖아. 그죠? 일부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정리한 거잖아. 그죠? 요걸 빼버립니다. 뭘 한다? 시작. 부담부 정료이랍니다. 부담부 정료. 부담부 정료 나오면 앞에 채무를 딱 넣으면 이해하기 쉽잖아. 채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리했다. 그죠? 부담부 정료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잠 생각해 볼까요? 동생 입장에서는 형한테 5억을 정려받았지만은 빚도 3억 받았잖아. 그럼 실제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2억. 그렇죠. 그 정려가 2억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5억짜리를 받았는데 2억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3억은 대가가 있죠.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잖아. 대가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로 본다? 양도. 이래 보겠답니다. 양도. 그러면은 요게 양도잖아. 3억이 뭐죠? 채무. 채무는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고 정려. 알겠죠? 그 부담부 정려에서는 항상 요 채무 부담한 부분은 뭐가 된다? 양도. 나머지 요거는 정려. 요게 양도잖아. 양도. 알았죠? 3억이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정려. 그래서 요 부담부 정려는 요거 부담한 부분 여기 뭐가 된다? 양도. 여기 양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양도. 요거는 뭐 되고? 정려. 알겠죠? 요 정려가 되면은 요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정려받은 사람이 내잖아. 그죠? 정려는 정려받은 사람이 냅니다. 상속세도 누가 내죠? 상속받은 사람.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되죠? 양도한 사람. 누가? 형이 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알겠죠? 형이 내야 되고. 요게 양도가 된다. 알았죠?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매매. 팔고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나서 두 사람이 그 후에 만나가지고, 이거 다시 없던 걸로 하자. 이거, 매매. 이걸, 매매 계약을 해제한답니다. 해제. 매매 계약을, 요걸. 당사자 합의로, 합의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은 보세요.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던 걸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판매한 거, 양도한 걸로 다시 되팔은 걸로 볼 거냐 이겁니다. 그럼 요 사람이 양도했으면은 양도, 원래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다고 보면은 양도가 아니잖아, 그죠?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합의하에 해제했으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느냐, 을이 다시 갑한테 팔았느냐 이 말이잖아, 그죠? 팔한 걸로 보면 양도잖아. 처음부터 이게 없었는 걸 보면 양도 아니죠?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요, 양도라고 적어놨잖아. 얘는 양도를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 내랍니다. 양도. 알겠죠? 그래, 을이 갑한테 대판 걸 봅니다. 다시 팔은 걸로. 요거는 양도된다, 그죠? 양도. 그렇지만은,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팔 때 1억에 팔았던 거, 을이 다시 되팔 때 1억에 팔아버리면은 양도 차익은 없죠? 그 양도는지만은 양도세는 없죠, 그죠? 세금은 없잖아, 그죠? 없던 대신에 갑은 무슨 세? 취득세 또 내야 됩니다. 그죠?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양도. 그런데,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죠? 이 을이 갑한테 사기를 당했더라, 사기. 그래서 재판했습니다. 무효. 요 매매 사실을 무효 판결을 신청해서 재판 결과 매매 사실이, 그죠? 해제가 되고, 을에서 다시 갑으로 넘어갔습니다. 판결 받아서 해제했습니다.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이거는 세금 없습니다. 요거는 당사자 합의 해제는 양도세 내야 됩니다. 양도로 본다. 알겠죠? 양도. 요렇게. 잠깐 쉬었다 계속할게. 요거 지우지 마세요.